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도 잘 보시면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하락하는, 지금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 분들이 매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 증시가 막 한 번에 확 좋아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공매도 금지라는 강력한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매도 우위예요.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공매도까지 몰아치다 보니까 이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인데, 그래도 이제 공매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관련 종목들이 호텔신라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이 있죠.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HLB 같은 종목이 있죠. 그래서 HLB 종목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바이오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대장주들은 결국에 오랜 시간 돈 많은 사람이 매수를 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을 했을 때 뭐 세력이 나갔다, 이 주식은 끝난 주식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가 하락을 했을 때는 돈 많은 사람이 팔았다고 생각하고, 상승을 했을 때는 돈 많은 사람이 샀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기본적인 인간의 사상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진짜 이제 돈이 많다는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상승과 하락에 크게 연연을 안 해요. 돈이 많은 만큼 시간도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개미인 거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고 돈이 많은 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본적인 관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알려드린 게, 이런 데서 다 매수를 한 거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런 주식이 결국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락을 유인해서 물량을 받는 형태로 물건을 삽니다. 통장에 10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개미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물량을 사더라도 싸게 사고 싶지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락을 유인하면서 시장가에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계속 매수를 하면서 간다는 거죠. 이제 이 그림에서도 잘 보시면 이제 9,000원이 있고 5,000원까지 이게 쭉 빠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의 생각은, 이게 한 반토막 났으니까 이 종목은 돈 많은 투자자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전 고점보다 더 높은 형태로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기본적인 패턴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그림이, 다시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했으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종목들이 막 하락을 하면 이 종목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3만원에서 2만원까지 가면 이 종목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0조원 있고 1000조원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할 때는요, 급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이제 시장에는요 돈이 많다고 매수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호가창을 잘 보시면 이 물건이 나오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절대 이 물건을 오늘 안에 못 사고요, 한 달 안에 못 사고요. 지금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제 개인이다, 투자금이 한 1000만원 1억 정도 있다 라고 한다면 이날 전부 다 살 수 있어요, 하루 만에. 근데 돈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고점부터 저점까지 매일매일 2억씩 사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의 평균 가격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지점이. 비쌀 때도 사고 중간값에도 사고 저가에도 샀기 때문에 여기에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개미예요. 나는 이날에 전부 다 샀죠. 전부 다 샀으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시세가 올랐니 떨어졌니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2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장기간 매입을 하기 때문에 비쌀 때도 사고 중간값에도 사고 저가에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바닥에 왕창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어요. 물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 많이 사는 구간이 언제냐면, 거래량이 터질 때, 시세가 폭등할 때 많이 삽니다. 왜냐면 그날 물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잘 보시면 거래량이 폭등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차트도 보시면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했죠. 여기서도 급등을 했죠. 이 날에 급등을 하는 날에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매수와 매도의 양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때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고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터질 때 매수를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외의 기간은 아주 미량으로 조금씩만 매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3만원대부터 4만원대 요 라인에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터진 거. 물건을 던진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2만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이 비싸게 이거 매수를 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관점으로 보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100억 원이 있어요. 100억 원이 있는데, 자, 이 100억 원어치를 오늘 이 녹십자 웰빙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물건이 걸린 양을 잘 보세요. 한 칸에 10,000원 걸려 있습니다. 한 칸에 3만원 걸려 있죠. 한 칸에 한 100만원 걸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량이 소량이 걸려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사요. 생각해보세요. 이 종목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 돈 많은 사람은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저가에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물건이 없어요. 어떻게 100억 원어치를 사요? 못 삽니다. 고작 6,000원에 6주가 매도로 걸려 있는데 어떻게 오늘 100억 원어치를 매수를 합니까? 못 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입장은, 자, 거래량이 터질 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날에 뭔가 이슈가 터져서 고점이 탁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이때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미들은 보통 똑똑한 그 슈퍼개미가, 똑똑한 그 세력들이 설마 이 고점에 샀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개미들은 이 차트만 보니까요, 차트 중에서 아, 여기 사면 내가 이제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돈이 많을수록 평균가보다 평균가 위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물건은 보통 중간값 이상이 되어야지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요, 거래량이 늘어나고요, 많이 팔고요. 중간값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팔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는데 60% 70%가 떨어졌어요. 매도합니까? 그냥 내버려두지. 그래서 아무리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저가에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중가 근처거나 중저가에 매수를 합니다. 완전한 저가에는 매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는 전략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주식은 지금 내가 샀는데 떨어진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누군가가 이런 종목들을 샀냐 안 샀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샀으면 올라가겠죠. 최근에 이제 한성기업, 그 다음에 사조시푸드 멤버십 종목 수익 났죠. 이 종목이 잘 보시면, 자, 결국에 이제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이런 형태들을 잘 보시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주식은 확률을 보는 거예요. 이제 100번 찔러서 100번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대신 한 90번 이상 맞추면 그 승률로 수익이 나겠죠.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주식이 딱 떨어졌을 때, 아, 세력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상이 그래요. 내려가면 나갔구나, 올라가면 펌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가에는요, 저가에는 어차피 세력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못 사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값 이상이거나 중저가에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붓기 때문에 소액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보통 거래량이 터지거나 급등했을 때 그때 사들이는 거예요. 그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조금씩 미량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보면, 자, 이날 보면은 거래량이 딱 터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 이날 팔았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면 팔았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면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돈 많은 주체들은 급등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물량이 쏟아질 때 물건을 받는다. 그래서 항상 중간값 근처에서 받는다.
그러면 한 요 정도에는 매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에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데 유리한 거는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돈이 많은 세력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쏟아질 때 그때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통가에 내려갈 때마다 물건을 받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차트가 급등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계단식 하락을 해요. 그 다음에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죠. 그게 이제 물건을 사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같은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내가 계산하고 이 구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못 맞추는 거거든요. 사실 이러한 종목들을 움직이는 그 리더들은 그 몇 년을 거쳐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몇 년에 한 번씩은 급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빠지잖아요. 쭉 빠지는데 이런 종목을 잘 보시면 이 거래량이 이제 급등할 때, 증가할 때 매입하고요. 이 시세가 딱 터졌을 때 사람들이 막 물량을 던지잖아요. 그때 매수를 한다고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입을 할 때 이 시세가 보통 개미들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올라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들이는 과정에서는 이 시세가 계속 빠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빠지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급등이 나오면 그때마다 계속 사들입니다. 차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개미 입장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의 이것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장에 한 10조 원, 100조 원, 1000조 원 이런 식으로 돈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물건을 한번 사보세요. 가상으로 그냥. 아, 오늘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구나. 아, 오늘은 호가에 얼마 정도 걸렸구나. 이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시면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7,000원대, 8,000원까지 찍었고 이제 쭉 빠지면 3,000원까지 빠지잖아요. 아, 이제 돈 많은 집단들이 다 팔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순간순간 몇 달의 시세를 가지고 이 종목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 이 상승을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정말 기나긴 시간 준비를 통해서 내리막을 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시스템이 원래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내리막을 타면서 중간값이 여기가 된 거예요. 지금 돈 많은 집단들이 매수한 단가가 한 5,000원에서 6,000원이 된 거죠. 요 사이가. 그러면 5,000원에서 6,000원 밑에 이 종목을 사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멤버십 추천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래서 수익이 났죠. 그 다음에 이 사조시푸드도 이렇게 잘 보시면, 자, 이제 이 종목이 고점을 딱 찍고 내려갔을 때 사람들은 아, 이 종목은 끝났다, 돈 많은 집단이 팔았다, 이 종목 가능성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을 누군가 샀냐 안 샀냐를 분석해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멤버십 추천주로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해 보시면 어차피 주식은 100%가 없어요. 100%가 없기 때문에 백발백중을 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백발백중이 되게끔 분석을 최대한 노력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개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돈 있는 집단들은 개미들을 그런 식으로 괴롭힌 다음에 개미들이 다 나가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몇 달 동안 분석해서 몇 달 동안 뭐 나갔고 들어왔고를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돈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뭐 이런 종목들을 뭐 조작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돈이 부모님한테 정말 많이 물려받아서 돈이 정말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데 그 돈을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많다 보니까 오랜 시간 걸려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몇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제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빈대 관련주죠. 그 다음에 이제 경농, 이 종목도 빈대 관련주죠. 자, 이마트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강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고바이오, 자회사 RM생명과학 암진단 의료기기 출시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많았던 종목 중에서 위니아 이런 종목들이 이제 회생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런 종목들을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 이런 이제 회생 관련해서 이제 모험을 하실 분들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상세하게 분석을 하시고 이 재무제표상 회생 절차를 통해서 부활할 수 있겠구나, 매각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시면 이런 종목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분석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슈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잘 보시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금 구축했을까요? 지금 예상했을까요? 아니죠. 그 회사 관련된 조금이라도 정보를 뭐 거래처나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돈 있는 분들이 이전부터 사들인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지금부터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사들여서 진짜 그게 그 전기차 인프라라는 그 정보가 정말 확실하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에서는 사실 줄기세포는 차 바이오텍이 최고의 종목이죠. 요즘은 다양한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 특히 저는 제약 관련주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는 제가 올해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약 관련해서 그런 관련된 회사들이 곽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은 아무래도 분석할 게 많고 좀 복잡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시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보다는 제약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금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